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부터 선물까지 한 방에 알려주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배찬수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뒤에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채팅 참여 가능하시고요. 24시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배찬수 보내주시면 저희와 24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의 간판 얼굴이시죠? 배찬수 전문가님 바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인데 수요일 날 장이 아주 좋을 때도 있었지만 또 조정이 나올 때 또 수요일 날 항상 나왔었어요. 그래서 오늘 장이 어저께 살짝 힌트는 드렸는데 2,500 이상에서는 상승 탄력도 둔화되고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장은 좋았지만 오늘 조정이 나왔죠. 그렇지만 오전에 많이 이 눌림목이 컸던 거에 비하면 뭐 그나마 상승폭이 하락 탄력이 많이 둔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공포스러운 하락은 아니고 그래서 저도 좀 마음을 편하게 그 방송을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어저께 드렸던 힌트 2,500 이상에서는 눌림 조정이 나온다 말씀을 드렸었고 조정이 예상된다. 그래서 그 내용을 시황을 참고로 하신 분들은 오늘 별 무난 없이 이렇게 대응을 잘 하실 거예요. 오늘 방송도 잘 들어보시고 매매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 방송에서 2,500선을 저희가 단기적인 저항 라인으로 잡아드렸고 이 부분에서 지금 숨고르기가 이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의 한 줄 시황평도 바로 들어볼게요. 한 줄 시황평 해주시죠.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 전문가는 100% 퍼펙트해 아니면 저 펀드는 한 번도 실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큰 오산이다. 어떤 트레이딩 법칙도 100% 맞는 거는 없다. 제이시로가 한 말인데 전설적인 개인 투자자죠. 공매도를 쳐서 2조, 하나로 2조를 번 그도 본인도 그런 말을 스스로 할 정도로 어떤 트레이딩 법칙도 100% 맞는 건 없다라고 말을 하듯이 누구나 다 결국에는 뭐 많이 나중에는 부를 이루고 뭐 성공을 한다고 그래도 그 안에 잦은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잦은 실수라든가 틀리는 거를 가지고 너무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내가 매매했다가 틀렸을 경우도 너무 자책할 필요도 없고 또 그거를 내가 리스크 관리 대응을 잘하면서 보강을 하면 되는 거지 100% 퍼펙트한 건 없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명언 잘 새겨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역시나 주식에서도 마찬가지로 100%라는 건 없다라는 말씀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보다는 대응을 좀 더 잘하는 게 중요한 시점일 텐데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알아보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2,500선을 넘기지 못하고 조금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다행인 건 오후 들어서 좀 낙폭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코스피 시장부터 자세히 짚어볼게요. 예, 좋습니다. 코스피 시장 한번 보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저께 제가 장이 좋았는데 어떤 식으로 글을 보냈냐면 2,500선에서는 상승 탄력 둔화, 조정 예상 이렇게 들었는데 어저께 장 방송할 때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는 사실은 코스피는 2,500을 깼었어요. 2,490까지 내려가서 좀 더 떨어지면 좀 안 된다는 생각이 제가 빨간색 넥타이를 타고 있는데 다행히 2,500을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냥 약보합 정도죠. 그렇다고 또 너무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아마 이 지수대가 2,500이라는 지수대가 굉장히 오래 갈 거예요. 회복을 하더라도 또 다시 또 붕괴했다가 또 약간의 공포심을 주다가 또 오늘같이 또 오후장은 또 반등 아니면 2, 3일 정도 또 조정을 보여서 또 하회를 크게 하나 저번 주가 그랬죠. 저번 주 목요일 날 금요일이 이틀 정도 빼면서 저도 이제 2,470까지 내려가니까 야, 이렇게 되면 2,500원 좀 또 도달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어저께 2,500 방송할 때 15까지. 근데 눈치채신 분들은 종가에 2,510으로 밀렸어요. 그게 오늘은 결국은
오늘 장이 좀 불안하게 보니까 벌써 막판에 매도세가 좀 들어온 거고 계속 회복하면 또 붕괴. 근데 붕괴했다고 또 이 10월 말처럼 하방으로 크게 내려꽂는 하락이 아니고 기간 횡보해서 또 숨고르기를 하고 나면 또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박스권 흐름이 계속될 거기 때문에 방송을 잘 들어보셔라. 자, 다음 시가총액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살펴보시면 오늘 이제 어저께랑은 거꾸로죠. 어저께는 종합지수가 한 1% 정도 오르면서 대형주가 1% 상승. 근데 오늘은 종합지수가 1%보다는 조금 반등을 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1% 미만 0.6%, 1% 이상 하락한 종목도 있지만 1.6%. 그래도 보면 사이좋게 그냥 평균 1%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무 긍정적으로 장을 보시고 앞으로는 굉장히 좋은 장이 이어질 거야 생각했다가 또 그러면 오늘 같은 날 또 이렇게 좀 이상하네 그러면서 평가 손실이 좀 나기 쉽잖아요. 그래서 조심하셔라. 오늘은 전체적으로 어저께 제가 힌트 드렸듯이 2,500 이상에서는 또 숨고르기 조정이 들어오니까 그렇다고 또 보세요. 이게 뭐 1%, 0.8% 빠졌다고 놀라서 손절하고 그 정도의 하락은 아니죠. 그냥 고른 하락. 이렇게 흘러가는 이유는 아마도 숨고르기 횡보장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 횡보장에 대한 이유도 제가 어저께 강의를 말씀드렸죠. 잘 연결이 되니까 전부 다 잘 종합해서 판단하시면 시황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지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 파란불 자체가 놀랄 만큼 정도의 하락은 아니고 숨고르기였습니다. 역시나 좀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보인다라는 말씀과 함께 코스피 시장 분석을 해주셨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전고점까지 좀 여백이 있거든요. 코스닥 시장도 짚어볼게요. 코스닥 시황은 또 별도로 거래소 시장하고 다르게 또 힘이 아주 좋은 종목들도 많아요. 오늘은 그리고 반도체 종목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반도체 종목이 강한 이유는 우리 반도체주의 대장주라고 하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오테크닉스가 장중에 한 3% 정도 좀 특이한 상황이죠. 거래소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하락을 한 반면에 코스닥의 이오테크닉스가 지금 나온 4% 정도 올라가면서 그 외에 반도체 종목들을 다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저도 이제 기억에서 잊고 있었는데 저번 달쯤에 제가 알려드린 종목 중에 한 30% 정도 수익이 난 종목인데 그 종목도 반도체 종목이라 오늘 익절했어요. 그건 잠시 후에 이제 리뷰 시간에서 알려드릴 거고 이런 식으로 코스닥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전 업종이 고르게 빠지는 게 아니고 뭐 물론 빠지는 업종도 있지만 오르는 종목 이 테마군들이 대장주가 있고 이렇게 주변주들이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잘 공략하면 계속 수익이 날 수가 있겠죠. 반도체주는 제가 거의 모든 종목들을 제가 공략주 시간에도 하나씩 다 알려드려서 포트에 반도체주가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그게 아마 연말까지 좀 효자 노릇을 할 것 같고 오늘은 반도체 외에 그럼 이렇게 될 때는 어떤 쪽을 들어가는 게 낫냐면 반도체를 따라 들어가면 좀 부담스럽겠죠. 반도체 말고 제가 공략주 시간에 알려드리는 종목군이 있어요. 그 종목 잘 또 오늘 공략을 하면 거꾸로 지수가 올라가면서 더 지수보다 상승 탄력이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코스닥은 잘 공략하시면 연말까지 알찬 수익을 낼 수 있다. 테마주를 잘 공부하셔라.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자체만 보면 음봉을 띄우고는 있지만 이 종목과 섹터별로 강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별적인 전략들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황 짚어봤고요. 선물 시황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전문가님께서 335포인트를 좀 중요한 지점으로 집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딱 거기 걸쳐 있거든요. 네, 오늘 시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확하게 우리 문다연 장학생이라 그런지 벌써 주식을 뛰어넘는 고수가 되면서 선물에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335를 제가 넘어가면 하단으로 조정, 또 335 아래로 가면 되돌림 반등, 수익 나기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선물 시황을 제가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일단 지금 요 선물 시장 차트는 오늘의 분봉 차트예요. 335에 한번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뭐 많이는 안 빠졌어요. 335 기준으로 해서 기껏해 이제 334니까 1포인트 정도 출렁 더 언더슈팅을 했죠. 이때가 아마 종합지수가 2,490포인트. 그래서 2,500을 깼네라는 공포심 때문에 하락장으로 보시면 안 된다. 큰 흐름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어저께도 2,500을 깰 수도 있는데 10월 말처럼 완전히 붕괴시키는 하락이 아니고 깨면 다시 또 반등. 그게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오늘은 334까지 한 2번 쌍바닥을 찍었네요. 하고 335에서 결국 오늘 현재 그냥 훨훨 날아갔죠. 올라가서 지금 336까지. 그래서 너무 이 눌림목이 나온다고 해서 너무 큰 하락 마인드, 풋 매수 이런 식으로 매매도 하지 마시고 선물 매도 이렇게 들어갔다가 또 이 반등이 꽤 크거든요. 그래도 334에서 336이면 2포인트가 반등이 나왔는데 요 흐름은 어디를 보고 힌트를 얻을 수 있느냐. 야간 시장에 이렇게 돌려보면 야간 시장에 이미 이제 빠질 거란 거는 미국 시장이 하락 마감을 하면서 보여줬죠. 그래서 요 부분 어저께 또 338까지 올라가는 부분에서 마지막에 한 1포인트가 조정이 나왔어요. 그때 눈치가 빠르신 분은 조정 예상이라도 조정이 맞았구나 하고 야간에 매도를 들어가셨으면 337에 시작했네요. 7에 시작해서 6에 마감. 야간 흐름이 주간보다 좀 둔하죠. 그래서 야간에 1.5. 그래도 야간에 1.5가 빠졌다 그러면 주간에 보통 2배 정도 빠지는 그 속도가 세거든요. 그래서 334까지 한 3포인트가 넘게 이렇게 장중에 한번 빠졌었어요. 근데 지금 야간에 1.6 하락, 335.9 거의 336이죠. 그래서 335보다는 1포인트 위로 요 정도가 적당한 눌림목 조정이에요. 그래서 역시나 주간장의 흐름이 336으로 지금 딱 회복을 했죠. 그래서 335보다 내려가면 겁먹고 매도를 들어간 게 아니고 매수를 그리고 335를 기준으로 336까지 회복을 했죠. 그러면 이제 또 어떤 흐름이 나오겠어요? 기나긴 횡보장 박스권 흐름이 나오겠죠. 요 마인드를 딱 가지고 있으면 장이 되게 재미있고 선물 그 방향성 매매라고 하죠. 네이키드로 방향성 위아래를 들어가는 매매를 하더라도 놀라서 손절하는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335 밑에선 추가 매수 요런 마인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큰일 났는데 많이 빠졌네. 그리고 선물 매수를 했다가 손절. 여기서 또 쌍바닥을 치는 것도 이해를 못하고 여기서 다시 저점 깨겠네. 그리고 매도 이렇게 들어갔다는 또 V자 반동에 2포인트 손절. 이런 식으로 잘못 매매를 해버리면 큰 손해가 나니까 저희 13시 투자 스쿨의 선물 시장을 잘 들으시고 안 그래도 지금 그 선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일장도 좀 알려달라고 막 바지를 자꾸 이렇게 끄는 바람에 올 때 좀 힘든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내일장은 어떨까요? 제가 사실은 어저께부터 노란 방에서 선물 방향성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세요. 334에서는 이렇게 해서 아마 지금 336 이상에서 익절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셨다고 하는데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공손하게 물어보시면 제가 선물로도 수익 나는 그 방향성을 알려드릴 테니까 매매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야간 선물에서 338포인트까지 올랐다가 장 막판에 빠르게 1포인트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주간 시장에서도 이런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흐름들이 짚어졌던 것 같고요. 저희와 함께 야간 선물 시황도 짚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포지션도 잡아볼게요. 오늘 장에선 롱과 숏 어디로 가볼까요? 예, 당연히 오늘 하락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도 심리적으로 그냥 롱으로 들어가도 무난할 것 같고 어저께 해드렸던 종목 315 풋 매도입니다. 이 내용을 화면을 한번 보여 설명해드리겠는데 어저께 이제 한 190만 원 후반으로 이렇게 수익률이 늘어났고 오늘 그 위에 손도 안 댔죠. 손도 안 댔는데 지금 230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한 2, 30만 원씩 이렇게 요번 포지션은 꾸준하게 놔두면 수익이 계속 나는 그런 흐름인 이유는 여기 보시면 이제 어저께 들어갔던 게 315였었죠. 0.40에 두 기약을 들어갔는데 오늘도 뭐 0.40에 두 기약을 또 들어갈 텐데 지금 현재가가 놀랍게도
0.40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수가 그래도 선물이 1.5가 하락인데 풋 315가 어저께 대비 시세가 하나도 안 났다는 거. 그럼 뭐냐면 콜 프리미엄이 많이 빠졌다는 거죠. 풋은 안 오르고.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어저께 강의 시간에 왜 이런 합성, 시간 가치를 먹는 매매를 해야 되는가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강의를 할 때 장이 이렇게 계속 오르는데 배 박사님은 무슨 콜도 빠지고 풋도 빠졌다고 그래요. 콜은 많이 올랐는데 했는데 오늘 1.5포인트 뭐 3포인트 빠지면서 다시 콜 옵션이 제자리로 내려와 버렸어요. 아주 프리미엄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풋 옵션 하나도 안 올랐다는 점. 그래서 똑같이 이제 315 매도 두 계약을 더 들어가는데 전일과 같은 가격이고 현재가도 전일과 같은 가격. 그래서 아마 지금 포지션이 최상의 포지션이 아닐까. 만약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도, 매수. 사실은 이제 매수를 들어갔다가 한 1, 2포인트 더 빠지면 평가 손실이 바로바로 나죠. 그러면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힘들어요. 저도 뭐 트레이더 생활 한 10년 정도 해봤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는데 이런 매매가 이제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아서 하기 싫다 그러신 분들은 이런 합성 매매, 그냥 매매 없이 지금도 사실 매매를 안 해도 돼요. 뭐 두 계약 정도 추가 이런 거는 안 해도 될 정도로 편안하게 이렇게 목표는 한 350 정도인데 그렇게 수익을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도대체 합성이 얼마나 오묘하길래 매매를 안 하고 매달 이렇게 수익이 납니까? 그러면은 재테크를 하실 때 제가 주식도 괜찮고 주식을 또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옵션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대용을 잡으면. 예, 뭐 현금으로 100%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합성 전략은 말 그대로 합성이거든요. 주식과 합성 아니면 양매도 합성. 합성 매매로 좀 편안한 재테크를 하실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락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315포인트 롱으로 잡아주셨고요. 풋 매도로서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매매 전략과 함께 오늘 장에서 끝까지 포지션을 유지를 할지 전략 수정이 필요하신 분들도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시거나요. 문자 샵 0082번으로 배찬수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선물 시그널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선물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한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1교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교시 수업은 투자의 맛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면서 수익의 맛을 느끼실 수 있도록 오늘 장의 맛을 분석해보고 오늘의 원픽 종목도 잠시 뒤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의 맛을 먼저 느껴봐야겠죠. 오늘 장은 어떤 맛을 좀 보여주고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같이 이제 급변하는 날은 소울푸드 중에 대명사. 네. 참치마요 김밥을 먹으면 텁텁하죠, 사실. 네. 그래서 컵라면을 곁들인 그게 사실은 모든 그 학생들이라든가 바쁜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아닐까. 우리 문다연 아나운서도 자주 드시죠? 어렸을 때부터 이걸 먹으면 뭔가 든든하기도 하고 소울푸드 네.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참치김밥에 그 컵라면 하나 넣어가지고 바쁠 때 이렇게 먹는데 오늘 딱 그날 같아요. 바쁘게 움직이기 때문에 소울푸드 든든하게 드시고 또 매매 열심히 하셔라 의미에서 빨리 지금 배고프신 분들은 편의점 가지고 삼각김밥하고 컵라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점심 메뉴 추천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좀 오늘 빠르게 바쁘게 돌아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빠르게 식사를 해결을 하되 좀 급하게 든든하게 챙길 수 있는 그런 장이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오전장과 오후장 비교를 해볼 텐데요. 오전장 각광했던 섹터부터 짚어볼까요? 예, 오전장에 오늘 그 지수가 좀 아까 안 좋았었죠. 코스닥도 지수가 지금은 좀 반등 나는데 더 안 좋았었고 거래소 지수도 한 20포인트 빠졌고 하니까 그동안에 잠잠했던 초전도체가 갑자기
또 날아올랐어요. 근데 오늘 특이한 점은 대장주가 그전에는 신성델타였었는데 우리 그 응답하라의 덕성이로 바뀌었어요. 덕성이. 그래서 덕성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쳤어요. 근데 그 원리를 제가 잘 말씀을 드릴게요. 덕성이가 예전에는 대장주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가격이 이제 굉장히 눌림 거의 한 2달, 3달 나왔었는데 꽤 오래, 벌써 3달이 넘었네 보니까. 그러면서 초전도체가 특별한 재료가 있어서 오늘 오른 게 아니고 뭐 그 LK99가 상용화됐다 뭐 이게 아니고 어떤 그 조그만 그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유튜브 같은 데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갑자기 그게 기사화돼서 나오는 바람에 오늘 이제 초전도체가 급등을 했는데 가격이 4, 5만 원 된 신성 대장주, 예전 대장주는 오늘 7% 많이 못 올랐고 가격이 가벼운 덕선으로 이제 집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상한가를 친 건데 이게 저는 장기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요. 이제 아침에 장이 안 좋으니까 이제 가벼운 종목을 상한가를 치면서 이제 갑자기 관심을 갖게 했는데 어쨌든 그냥 또 장이 또 안 좋으니까 이런 종목들이 나왔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보시지 뭐 따라 들어가거나 그럴 종목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4개월가량의 좀 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장의 급등 속에 따라가시려는 전략들도 세워보셨을 것 같은데 단기적인 부분들에서도 접근은 위험하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오전장 흐름 짚어봤고요. 오후장에선 강한 테마들 어디가 있을까요? 예, 오후장에는 이제 2차전지 관련주가 지금까지는 안 붙었어요. 근데 이제 째려보고 계셔야 돼요. 그 이유는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리 에코프로는 오늘 안 올랐지만 아시겠지만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신규 상장되면서 의외로 42,000원 최저가에서부터 지금 신규 상장되고 한 4일 됐네요. 상한가를 한 3번 정도 치면서 지금 10만 원에 가까이 육박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10만 원 정도면 이제 이 우량한 종목군으로 어느 정도 생각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에코프로 그 머티리얼도 에코프로 같은 그 동그룹 계열사 주식에 이 상장된 회사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오늘도 뭐 많이는 안 올랐지만 그래도 플러스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러면 순간 신규 상장 종목이라고 올랐다기보다는 2차 전지주 쪽으로 한번 흐름이 붙을 확률이 높아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미국 쪽으로 또 봐야 되겠죠.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예전에 올해 초에 $100 정도, 한 $120 있다 지금 $230 이상, 2배 이상 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제부터는 한번 탄력을 받을 때가 됐다. 요거는 좀 오래 가겠죠. 대장주가 있고 2차 전지 관련주 한 3일 정도 조정을 보인 것 같아요. 근데 예전같이 막 5%씩 이렇게 빠지는 않고 오늘도 아마 1, 2%씩 정도씩 이렇게 빠진 것 같은데 하락도 예전같이 많이 빠지는 않고 이제 공매도 금지 때문에 그러면 기간 조정을 마치고 충분히 한 내일 모레쯤부터는 또 좀 달리지 않을까. 그래서 오후 테마주는 2차 전지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가 지난 금요일 상장 이후로 탄력적으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간의 숨고르기 이후에 2차 전지주들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일 수 있겠다는 점에서 짚어주셨고요. 자세한 매매 전략들도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원픽 종목 알아보기 전에 지난주 원픽 종목들 수익률은 어땠는지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원픽 종목들 수익률 정리표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대장주였죠. 저희가 10% 넘는 수익률을 만들어내고요. 이오테크닉스는 HBM 관련주였습니다. 11% 넘는 수익률, 드림 CIS는 AI 관련주로 짚어봤습니다. 역시나 10% 가까운 수익률을 만들었고요. SPG가 오늘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였는데 오늘 장에서 8% 넘는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ISC는 반도체 관련주였죠. 2%대 수익률을 만들면서 누적 수익률은 39%를 넘겼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40% 가까운 수익률을 만들어줬었는데 그 전에 다뤘던 종목 중에 오늘 또 반도체주들이 강하다라는 흐름을 짚어주셨잖아요. 저희가 공략했던 SNS텍이요. 오늘 좀 강한 상승을 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짚어볼까요? 리뷰할 게 많은데 방금 이제 SPG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8%가 올랐어요. 근데
오늘 익절한 거, 우리 노란 톡방에서 익절을 한 거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 톡방에서 어떤 걸 알려드렸었냐면 SNS택인데 SNS택에 아마 10월 26일일 거예요. 그러면은 요 가격이죠. 4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 거기서 제가 알려드렸는데 최악의 날 10월 30일 날은 좀 더 빠졌었네요. 37,000원까지. 근데 저도 사실 이게 기억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무려 오늘 이제 51,300원 익절하세요 하게 51,300원인데 지금 51,800원 더 올랐고 반도체주 아까 전에 SPG죠? 그것도 지금 8% 정도가 올랐는데 뭐 한마디로 지수 코스닥 지수는 지금 마이너스 4포인트인데 그러면 거래소로 따지면 뭐 0.4%나 한 1% 미만으로 하락을 해야 되는데 무려 현재 9% 정도가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더 갈 수도 있어요. 이 바닥 대비 30%이기 때문에 그러면 30% 정도면 충분히 한 종목으로도 그 뭐 펀드도 세계적인 펀드 마젤란 펀드도 30%가 목표이기 때문에 30%가 거의 와서 정리를 하는 거지. 사실 더 간다 그러면은 주봉으로 보면은 6만 원대까지도 더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죠. 근데 30%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일단 정리하는 걸로 하고 뭐 더 가져가도 될 자신이 있으신 분은 더 가져가셔서 목표 주가 한 6만 원까지 보셔도 되는 거고 일단 30% 수익이 났으니까 이 정도에서 정리하는 걸로 해서 저희 우리 13시 투자 스쿨에서는 선물 옵션뿐만 아니라 주식도 30%씩 수익이 마구 나더라. 그리고 노란 톡방에 들어왔더니 익절하는 가격까지 다 알려주더라. 그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환호와 극찬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음은 조만간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많이 올라서 제가 어저께 익절했는데 이오테크닉스도 오늘 반도체 대장주로서 많이 오르고 있고 SPG도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도 차후에 뭐 20% 내지 뭐 한 10% 이상에서 정리를 할 예정이거든요. 들어오셔서 주식으로도 수익을 연말 지수는 많이 안 오르는 박스권장이지만 종목별 테마를 잘 연구하면 이렇게 수익이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노란 톡방에서 정보를 많이 얻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좀 리뷰할 종목들이 많긴 했지만요. 이렇게 좀 자세한 종목별 매매 전략들은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바로바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매일 나오는 이 한 가지의 원픽 종목들 대해서 매수가, 외도가 저희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원픽 종목도 바로 만나봐야겠죠. 오늘의 원픽 종목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예, 이름은 천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제가 저녁 방송에 2차 전지도 특집을 할 때 전해질의 대표적인 회사다. 천보 말씀을 드렸는데 천보가 있고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솔브레인. 요 두 가지가 딱 그 전해질 분야에 아주 많이는 없습니다. 천보, 솔브레인 이렇게 두 개 정도예요. 근데 특이한 점은 지금 화면에 나가 있는 게 솔브레인이거든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11월 계속 올랐죠. 그래서 20만 원, 뭐 30만 원 가까이 갔는데 천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천보 차트를 보면 전혀 반대죠. 20만 원에서부터 계속 빠져서 지금 10만 원. 그러면 같은 전해질 업종인데 천보가 더 전해질 업종에는 그 거의 독보적인 그 기업 1위 회사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이 2차 전지주 특히 이제 지금 실적이 별로 안 좋다 그래서 리포트에서 좀 목표 주가 하향식으로 이렇게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천보 같은 경우는 거의 올해 연말 내내 지금 힘이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미국의 테슬라도 강하기 때문에 아마 연말이 되면 우리 천보도 덕성이와 같이 이름이 좀 두 글자고 좀 뭐라 그래야 돼요? 옛날 이름 같죠? 천보. 그래서 덕성이 올라가서 천보도 이렇게 한번 활활 날개를 한번 펴지 않을까. 오늘은 아니지만 오늘은 2차 전지가 다 안 움직여요. 에코프로 대장주가 1, 2% 쉬면서 그래서 천보도 한 0.1% 정도, 0.5% 정도 쉬고 있죠. 이제 내일부터라든가 다음 주부터 오늘 갑자기 반도체가 오르고 뭐 로봇 관련주 오른 것처럼 천보는 차후에 2차 전지주 오를 때 오르는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가격도 딱 적당해요. 10만 원. 요 정도 매수하셔서 다음 주까지 한번 가져가시면은 2차 전지주 올라갈 때 같이 한번
그 상승 추세를 타지 않을까 해서 첨보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당장 다음 주부터 봤을 때 2차 전지들이 다시 한번 활기를 띨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아직 크게 오르지 않은 종목으로 첨보를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세한 매수가와 매도가 등 가격 전략들은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세워보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배찬수 보내주셔도 좋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바로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2교시 수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13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2교시 수업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2교시 수업은 선물 시장에 대해서 배워보는 투자 클래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들이 생겼다라고 하신다면 실시간으로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를 유튜브에 검색하신 뒤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도 만나봐야겠죠? 전문가님, 저희가 지금까지 예측할 수는 없다라고 100%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예측할 만한 지표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중에 한 가지로 오늘 또 공개를 해주신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시청자님들이 어떻게 어제 조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500 이상에서는 조정이 나온다고 했느냐, 그 근거를 오늘 샅샅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지만 경계해야 될 부분, 레버리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과도한 포지션 설정을 금지한다. 예를 들어서 어저께 328 넘어가는 흐름에서 제가 경계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야. 1시 방송 때 되게 강했어요. 선물 3포인트까지 올라서 콜 매수 100%. 아니 어떤 쪽 채널을 보니까 끝없이 오른다니까 그냥 콜에서 계속 수익이 날 거야 했더니만 막판에 327로 1포인트가 뚝 떨어졌어요. 역시나 장이 오늘 한때 3포인트까지 빠졌었죠. 만약에 야간 선물 보신 분들은 눈치챘을 거예요. 뭐 야간이 웬만해서는 잘 안 움직이는데 1.5나 빠졌다는 거는 그 다음날 2배 정도 안 좋다. 3포인트 빠진다는 걸 암시할 수가 있었죠. 물론 지금 반등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과도한 설정으로 오버하는 거를 금한다. 왜?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누구든지 100% 다 맞출 수는 없어요. 저도 많이 틀려요. 그래서 과도한 설정을 하지 말아달라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예전엔 저도 파송방송이라든가 강의를 많이 했는데 과도한 설정하지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이 말이 하루도 틀린 적이 없어요. 어저께 강하다고 해서 콜 쪽 매수 100% 오버 했으면 오늘 그냥 계좌 바로 반토막이죠. 희한하게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고 있어요. 어저께 내용 잠깐 복기를 할게요. 이것도 제가 하면서 사실은 좀 일주일 전에 제가 드린 내용인데 오히려 그게 낫죠. 하루 선행을 했으니까. 근데 하면서도 좀 장이랑 너무 안 맞는데 315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뭔 횡보를 한다고 그러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을 텐데 도움이 많이 됐겠죠. 어저께 미리 왜 조정이 나온 걸 알려드렸고, 그리고 지금 어저께 콜옵션 350은 1.57에서 가격이 0.7이라고 그랬는데 이 가격이 금요일날 종가 가격이에요. 근데 어저께 지수가 올라가면서 뭐 1.3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오늘 다시 0.7 정도로. 지수가 1, 2포인트만 조정이 나와도 그 전에 328까지 올라갔던 선물에 비해서 콜옵션이 1, 2포인트 조정에 맥을 못 추고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옵션 매수를 특히 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조정만 나와도 뭐 1.57에서 반토막이 났죠. 0.7은. 근데 선물은 328점 얼마까지 올라갔고 이날 고가가 326점 얼마예요. 선물은 더 올라갔는데 콜옵션의 고점은 넘기긴커녕 1.5보다 1.3 정도밖에 못 올라갔고 오늘 다시 0.7로 하락. 콜옵션은 하나도 수익이 안 나는 거죠. 들어가신 분 다 손실일 거예요. 그에 비해서 그러면 왜냐하면 2600이라는 지수가 제가 도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특히 한 달 뒤에 만기 지수는 2500, 2600을 도달할 수가 없어요. 10포인트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이론이에요. 수렴 발산 이론과 10포인트 법칙. 이 두 개로 정확하게 맞추는 게 아니고 저도 다 틀려요. 근데 그 틀리는 박스권을 대충 감을 잡는 거죠. 아래쪽으로는 2300. 이번에 아주 난리가 났을 때도 2300 몇 번 퉁퉁퉁퉁 치고 다시 튀고 올라갔죠. 그 지수가 310인데 310은 지금 거론할 정도보다도 이날이 0.5인데 현재 0.2로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시죠? 310이 아니고 이제 모의에서 315를 매도를 쳤는데 그 가격이 지금 0.4예요. 그러면 310은 0.2보다도 반 정도 하락이니까 0.2 정도 가격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이 여의도 기관 쪽에서는 근조라고 해요. 근조. 이미 돌아가셨다. 매도는 높은 가격에 매도를 쳐서 떨어져야 수익인 거예요. 1.6에 매도를 쳤는데 0.5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0.2. 이건 다시 되살아날 수가 없는 가격이거든요. 이건 그냥 다 먹었다 이렇게 보시고 그냥 남은 기간 동안에 0.01 될 때까지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 되는 정도. 근데 지수가 한 번씩 퉁퉁 튀어 올라가니까 콜은 그나마 이렇게 기사회생을 조금씩 해요. 근데 이것도 지금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어영부영 이제 다음 주 지나면은 만기 이번 달 달력이 끝나죠.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 만기 2주 전이 돼요. 돌입이 돼요. 그러면 프리미엄 급감을 합니다. 그리고 만기 일주일 전이 되면 이 350 가격은 이 가격을 회복을 못 해요. 결제가 안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해서 설명을 하나씩 한번 해드리자면 335 그리고 종합지수는 2500에서 횡보를 할 수밖에 없다. 양쪽 프리미엄이 아마 우리 그 여의도 기관 쪽에서는 매도를 많이 쳤을 거예요. 요 종목 350과 310 부분에 제가 모의 투자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해요, 사실. 그래서 자꾸 공개하지 마라 이렇게 연락도 오고 그러는데 그냥 파일을 다 나눠 먹어야지 왜 이 매도 쪽만 독식을 하느냐. 매도 특히 기관 쪽은 어떻게 했냐면 증거금이 없어요, 사실. 우리 일반 계좌는 또 놀라운 사실이 한 계약당 한 500만 원 정도 증거금이 드는데 제 방송을 보고 저도 매도 좀 해볼게요 해서 계좌를 개설했더니 10일 이내에 또 매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10일이 지나서야 매도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10일 동안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니 손이 근질근질해서 자꾸 옵션 매수를 하거나 이제 다른 매매를 하게 유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왜 10일 동안 옵션 매도를 굳이 못하게 막아놓는가. 매도를 해야 사실은 살아남는데 그리고 기간은 증거금이 없이 아예 없는 게 아니고 먼저 매도를 뭐 500계약, 1000계약 치고 이익이 나면은 그대로 수익금으로 들어오는 거고 손실이 나면 이제 보상을 해주는 후 증거금제인데
일반인들은 어쨌든 내 계좌에 돈이 있는 한도에서 한 계약당 한 500 정도의 증거금. 그렇기 때문에 100%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많이 들어가고 싶어도 500만 원당 한 계약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요런 옵션의 프리미엄은 1.5. 그러니까 제가 이걸 월요일 날 대본을 줬을 때 1.6이라는 높은 프리미엄에 매도를 쳐놓고 가만히 놔뒀더니 콜도 많이 가격이 떨어졌고 시간이 지나니까 풋은 뭐 거의 310 가격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두 종목 다 수익이 많이 나는 매도 종목이다. 그래서 옵션 매도를 해야 된다. 합성 매매. 근데 제가 이렇게 이 시뮬레이션 차트를 보여드릴까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이해 잘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차트가 떨어지는 두 가지 콜옵션과 풋옵션을 비교해 드리니까 뭐 차트는 종합지수랑 똑같으니까 종목도 똑같고 이게 떨어지는 거는 이해됩니다. 차트로 설명을 해 드리니까. 그럼 양쪽을 매도를 치면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이니까 그래서 양쪽 매도를 치는 게 맞군요. 이렇게는 설명을 하니까 이해를 하신 분이 많이 계셔서 차트 두 가지로 횡보를 하는 이유 설명해 드린 거 복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씩 더 해드렸고요. 이제 오늘 강의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우지수로 본 시황. 그래서 요 부분이었었죠. 요 부분. 요 부분에서 제가 한 10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여러 상승 흐름이 있으니까 좀 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영부영 도달을 했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오히려 많이 오버슈팅을 했어요. 거의 여기가 완전 상단이죠. 완전 상단까지는 조금 안 왔는데 35,500 정도네요. 35,000까지 와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특징이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장의 특징은 꼭 미국 장이랑 똑같이 가라는 법은 없잖아요. 미국 장이 많이 올라도 우리나라 시장 나름대로 특유한 이런 흐름이 있어서 많이 못 올라가고 미국이 여기서 조금 재채기를 해버리면 우리나라 장은 또 좀 많이 못 오름에 비해서도 또 조정이 또 나오고 뭐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어저께 다우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분위기가 안 좋지는 않았고 0점 몇 조금 빠졌는데 우리나라가 아침에 좀 많이 언더슈팅을 했었죠. 그 이유. 자, 이제 미국장을 한번 다시 시황으로 넘어가서 보여드릴 건데 오늘 이제 다우로 본 시황을 설명해드리고 내일 모레 아주 여러분들 깜짝 놀란 내용을 할 거예요. 10년 전, 6년 전 시장 흐름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 일단 오늘은 다우 지수를 또 연구해야 되는 우리나라 시장의 안타까운 사연. 제가 목표치는 3,400 그리고 34,000, 35,000포인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35,000. 근데 이 33,000에서 1,000포인트씩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34,000에서 이렇게 쭉 횡보를 하다가 35,000까지 넘어가 버렸어요. 1,000포인트 또 올라 버렸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설명해 드렸냐면 이 하단이 계속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단이 1,000포인트, 1,000포인트의 룰을 계속 지켜줬는데 바닥이 점점 내려갔으니까 더 오를 수도 있다. 그러면 다시 1,000포인트 더 잡으면 되겠죠. 여기서 한 일주일 횡보를 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슬슬 이제 횡보를 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2차 목표치인 35,000포인트를 쉽게 넘어가지 못하면 다시 조정권으로 다우지수는 그러면 조정권이라는 게 폭락을 한다는 게 아니고 긴 옆으로만 횡보를 해도 오늘같이 어저께같이 뭐 한 다우지수 한 뭐 80포인트, 100포인트만 살짝 눌림목 조정이 나와도 우리나라는 놀라서 오늘 한 20포인트 오전장에 빠졌었죠. 그런 흐름이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조금만 조정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또 2,500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게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있네요. 이게 제가 저번 주 월요일 날 썼는데 이거 틀리면 어떡하나? 완전히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가서 막 몇 포인트에 2,500을 넘어서 뭐 2,600 정도 가면 완전 동떨어진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오늘 또 정확하게 맞췄죠.
한국은 335. 오늘 아침에 334까지 떨어졌었어요. 종합지수는 2,500포인트를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조정을 한다면 폭락을 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기간 조정을 해버리면 우리 시장은 놀라서 335와 2,500포인트를 또 하회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 내용을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사실 월요일, 화요일 장이 화요일 날 막판에 살짝 눌림목은 나왔지만 이틀 동안 계속 올라가서 내용이 좀 틀리면은 근데 그냥 저도 이 전문가로서 자존심이 있어서 그대로 그냥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오늘 특이하게 그러니까 다우지수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서 1000포인트 회복하면서 매수로 제가 야간에 매수 신호를 알려드렸죠. 하는 방법을 계속 야간에 주간으로 이어가면서 수익을 많이 내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여기서 추가로 올라가면서 월화수 이번 주 저번 주죠. 월화수 수익을 많이 내드렸고 여기서 보면 이틀 횡보를 해버렸죠. 그러면서 목금은 1, 2포인트 박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라는 퀘스천에서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35,000을 크게 넘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거 여기가 35,500이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속임수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올라갔다 다시 또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항상 그렇게 리포터가 나오는데 이제 다우지수가 이제 이 상승폭보다 더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도 20% 더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 이제 눈치를 채셔야 되는 거예요. 기사 내용은 항상 믿으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장이 안 좋을 때는 다우지수가 몇천 포인트 내려갈 수가 있다. 그리고 유가도 150불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하나도 없죠.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가 1,400원 가까이 가니까 이제 외환위기까지 올 수가 있다. 근데 지금 다시 1,300원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다우지수가 끝없이 오를 수가 있다. 연말까지 20, 30% 더 올라갈 수가 있다. 근데 그런 말 왜 할까요? 그게 가능성이 좀 희박하니까 그냥 군중 심리로 계속 강세장 해놓고 이제 또 거꾸로 포지션을 취해서 또 수익을 내려오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 눈치를 딱 채셔야 돼요. 그냥 제가 판단하기에는 요 정도 지수대가 상당히 오래 갈지 않을까. 너무 긍정적인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부정적으로도 보지 마셔달라.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다우 지수로 본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오늘 방송 강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우지수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시황을 예측해보는 강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추가적인 강의도 가능하신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요. 문자샵 0082번으로 배찬수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선물 옵션에 대한 자세한 이런 강의들 이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롱으로 포지션 잡아봤고요. 원픽 종목은 첨보 알아봤습니다. 다우지수로 시황을 분석해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